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연입니다. 오늘은 한화 갤러리아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기획과 마케팅, 영업관리, 재경 부문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있네요.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마감은 5월 15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충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최원호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산전정밀주입니다.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고압기기 부품 가공업체이고요. 현재 사대보험, 병역특례관리, 근태관리 등 관리팀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 업무를 담당할 사무보조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까지이고요. 경력은 무관하지만 동종 경력이나 더존 사용 가능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이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연 2,600만 원에서 2,800만 원 정도고요. 상여금 100%를 별도 지급 예정입니다. 복리후생으로 자녀 학자금, 보육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5월 31일까지니까 입사를 희망하시는 구시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압기기 부품 가공업체 주식회사 산전정밀에서 사무보조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까지, 경력은 무관하지만 동종 경력이나 더존 사용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 2,600만 원에서 2,80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B&D 철강 주식회사입니다. 진천군 광현면에 소재한 철근 임가공 업체이고요. 현재 현장 관리, 작업 일정 조율, 사무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생산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6일 주간 근무이며 평일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연 3천만 원 정도고요. 복리후생으로 중식, 여름 휴가, 명절 상여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5월 10일까지니까 관심 있으신 구시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천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B&D 철강에서 생산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6일 주간 근무고요. 급여는 연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최원호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울 지역의 채용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광미선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광서구 가양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부스타에서 산업안전관리자 3명을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용 난방 보일러 및 방열기를 제조하는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채용자는 자사 안전관리자로 관리업체의 환경안전평가 자료 작성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작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자 지원 가능하고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연봉은 경력에 따라 3,650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하, 상여금은 별도 50% 지급됩니다. 교육비 지원, 장기 근속 포상 등 다양한 직원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접수 마감일 5월 19일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시어 워크넷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부스타에서 산업안전관리자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재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은 서울 지역 채용 행사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여행객 증가로 관광 여행업의 활성화에 따라 2023 관광기업 미니 자폐어 관심 있다를 개최합니다. 23년 5월 25일 목요일 1일간 진행되는 이번 채용 행사는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센터 15층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롯데 TJB 여행사 등 일자리 으뜸 기업, 청년 친화 기업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며 이력서, 포트폴리오 컨설팅 및 직업심리 검사 체험관과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안내 등 관련 취업 지원 정책 홍보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광산업 관련 직무 및 참여 기업에 대하여 5월 17일 온라인 줌을 통해서 사전 채용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서울 고용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채용 행사 소식이었습니다. 2023 관광기업 미니 자폐어가 5월 25일 목요일 열립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센터 15층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광미선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습니다. 톡톡.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이 총대면 총선 총수담아 총총총 이어가겠습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총총총에 익숙해진 것 같으시네요. 지금 멀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연 씨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밤새 자기 전에 생각해봐도 예. 입에는 감기는데 예. 이 스크린에 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연습을 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죠. 네, 총총총 오늘 또 좋아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 오프닝에 요즘 같은 날씨, 요즘 같은 계절에는 네. 공연이나 콘서트 많이 네. 보러 간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예, 차쌤은 콘서트나 공연장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코로나 전엔 자주 갔었습니다. 오. 이를테면 뭐 집에 멀지 않은 곳에 네. 올림픽 경기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뭐 공연들이 열렸거나 무슨 페스티벌 이런 거 있을 때 네. 친구분들이랑 같이 갔었고 오. 제가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고 예. 아십니까? 예. 네, 뭐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나얼 씨, 정엽 씨 있는 그 콘서트가 자주 없어요. 오. 그걸 좀 자주 보러 가고 그랬죠. 와. 그 남자 먼저 보러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잘 갔습니다. 그렇다면 콘서트 자주 가보셨나요? 콘서트 저는 콘서트보다는 네. 뮤지컬 공연이나 이런 걸 보는 걸 더 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진짜 막 이렇게 좀 네. 흥이 막 넘치는 네. 그런 느낌. 즐거운 느낌. 예, 많이 갔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 공연들이 대부분은 어떤 아티스트가 출연한다. 뭐 뮤지컬도 뭐 조승우 씨가 나오면 완판되고. 네. 와. 그래요. 많이 팬이신가 봐요. 예. 그래요. 지킬 앤 하이드가 연기가 진짜 좋았죠. 네. 근데 이제 그 지킬 앤 하이드도 조승우가 나오는 조지킬이냐 아니냐도 막 이렇게 뭐 예매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티켓 파워가 그쵸, 또 그쵸. 차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티스트가 공연하느냐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많이 문화 마케팅 하듯이 홍보해주는 경우들도 되게 있더라고요. 특히 뭐 슈퍼 콘서트란 이름으로 네. 많은 공연을 하고 유수의 아티스트들을 섭외하는 뭐 현대카드 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문화 마케팅과 콘서트를 겸하는 대표적인 곳이고 네. 올해도 뭐 콘서트가 있다고 하니까 아주 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콘서트와 이 문화 그쵸. 공연에서 현대카드로 바로 네. 가셨는데 그렇다면 이 현대카드가 오늘 맞습니다. 총총총의 주인공과 이렇게 관련이 세상 있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 완전 안내해 주시다니 자연스러웠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총총총 현대카드로, 주인공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현대카드의 CEO 정태영 부회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 현대카드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좀 트렌디한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도 뭔가 잘하는 것 네. 같고 슈퍼 콘서트 생각도 나고 그쵸. 또 최근에는 애플페이도 있었잖아요. 그쵸, 이게 좀 시대를 애플페이가- 앞서가는 느낌? 그렇죠. 실제로 가입자 수가 전년도 동기 대비
15% 이상이 확 순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네. 현대카드가 없었는데 네. 이제 애플페이를 해야 되니까 발급받는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PLCC라고 상업자 표시 카드들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네.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현대카드 만들면 50잔 무료 별이 쿠폰을 쏟아진다. 그렇죠. 별이 쏟아진다. 아. 그런 마케팅하는 곳이 현대카드죠. 오. 현대카드의 정태영 부회장을 오늘 총총총의 인물로 준비해봤습니다. 와, 이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이제 자세히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이분이 이제 전형적으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분들은 주로 뭐 창업주라든지 창업주의 아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늘 이분은 조금 다르게 재벌가의 사위이자 현재 굴지의 기업의 CEO로 우뚝 솟은 인물이다. 이렇게 좀 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멋있다. 예, 그렇죠. 정태영 부회장은 1960년생입니다. 그 아버지가 6, 70년대 유명한 스타 수학 강사였던 정경진 씨입니다. 종로학원의 대표 수학 강사이자 원장님인 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 그렇죠. 고려대 사범대학교 부속고등학교랑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1985년에 정몽구 회장의 둘째 딸인 정명희 씨랑 결혼해서 정몽구 명예회장의 둘째 사위가 되겠죠. 1987년에 현대종합상사로 이사를 시작해서 여러 계열사를 거친 뒤 2000년 현대모비스 전무, 2001년 기아차 자재본부장 전무까지 해서 기아차, 현대차 이런 자동차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임원진으로 활약을 하다가 오. 2003년 1월에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부사장으로 옮기면서 네. 같은 해 10월 사장으로 옮기며 이제 본격적인 현대캐피탈, 현대카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정태영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네. 임기 1년 차에 시장 점유율이 2%가 채 안 되는 현대카드가 네. 취임 7년 만에 16.3%로 끌어올렸다는 것 눈부신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오. 그리고 한동안 이 종로학원, 그러니까 선친이 보유하고 있던 종로학원을 이제 정태영 부회장이 받으면서 그 특수관계인 지분 문제로 인해서 현대차그룹에 한동안 이 종로학원이 계열사로 속해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이냐, 현대차그룹에 학원이 왜 있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가 2014년에 하늘교육그룹이라는 곳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이 정태영 부회장의 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현대카드에 2003년 들어온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마케팅 그리고 현대카드 하면 번뜩이는 차별화 이런 키워드로서 오늘날 업계 3위, 국내 카드 업계 3위의 회사로 일으켰다는 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정태영 부회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네. 특이하기도 한데요. 네네. 자동차에서 한동안 일했으면 자동차 뭔가로 갔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다시 이제 현대카드로 오기도 하고 또 그렇죠. 종로학원 배경도 좀 네네. 특이하기도 네네. 하고요. 좀 흥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네. 키워드를 통해서 정태영 부회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쌤이 선택한 오늘 총총총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예, 마케팅 브랜딩 1타 강사라고 정해봤습니다. 마케팅 브랜딩 1타 강사. 네. 1타 강사라는 말은 약간 종로학원과도 좀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약간 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 현대카드의 다이브라는 웹과 앱 플랫폼에 가보면 네. 정태영 부회장의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한 특강이 유튜브 링크에 걸려서 6개의 강의가 현재 있습니다. 정말요? 실제로 저도 마케터나 브랜딩 혹은 뭐 온라인 마케터를 희망하는 친구들한테는 한번 그 영상을 보라고도 추천을 합니다. 실제로 되게 좀 깨어있는 시각으로 마케팅과 브랜딩을 정의 네. 내려서 오. 알기 쉽게 전달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아. 이렇듯 보면 그냥 뭐 어느 정도 입지 전적의 인물이 되었다. 그냥 네. 뭐 일을 하다 보니 부회장이 되었다 식의 일반적인 어떤 CEO의 느낌과는 확실히 다른 네. 본인의 캐릭터와 본인의 강점이 분명한 CEO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한 확고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카드가 오늘날 다른 곳과는 좀 다른 느낌, 차별화된 느낌을 브랜딩되어지게 된 원인이 결국 경영 철학을 갖춘 정태영 부회장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문화 마케팅을 꼽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2007년부터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를 시작으로 네. 컬처 프로젝트, 연극, 전시전, 건축전, 다양한 문화 공연들을 함께 특정한 공간과 장소에서 꾸미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참여를 하려면 현대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네. 현대카드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형태로서 이런 것들이 힙하고 핫하고 멋있어 보이고 혹은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모시기 힘든 그런 아티스트들을 초대를 한다. 현대카드가 단어가 붙다 보니까 왠지 현대카드를 보유해야만 될 것 같은
소비자들의 그런 욕구를 니즈를 좀 충족시켜주고 다양한 마케팅을 좀 구현을 했다. 이런 점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문화 공연업계가 대부분 아티스트에 끌려가는 형태에서 현대카드가 티켓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많은 투자와 아낌없는 서포트를 한 끝에 결국 오늘날의 이런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은 단순히 금융업을 한다기보단 공연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현대카드에 대한 브랜딩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힙하고 멋진 사람들이 쓰는 이제 카드다. 네. 문화생활을 좀 향유해 본 사람들이 쓰는 카드다라는 맞습니다. 마케팅 그런 브랜딩을 이렇게 맞습니다. 넣음으로써 좀 더 현대카드의 이미지 더 좋아지고 많이 그쵸. 이제 쓰게 되다. 이런 느낌인 거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보면 네. 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나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브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정리를 하셨거든요. 오, 네. 실제로 이 정태영 부회장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좀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브랜딩과 마케팅은 다르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마케팅의 하위 개념으로 브랜딩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브랜딩은 브랜드의 어떤 역사를 담는 행위인 것이고 예. 그것을 잘 전파하는 것은 마케팅의 영역이다. 그래서 확실히 구분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달했다. 이 점이 네.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오. 상품을 둘러싼 모든 경험이 상품이라는 걸 아는 것이 마케터의 중요한 덕목이다라던가 블루오션은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장을 다시 보면 블루오션이 된다. 뭐 이런 점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레드오션인 곳들이라고 해도 계속 끊임없이 사업들이 이어지고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블루오션은 더 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점으로서 볼 수가 있고요. 카드 업계가 대부분 뭐 똑같이 카드의 기능을 알리고 다양한 혜택을 강조하는 쪽에 있었다고 한다면 네. 카드 자체가 주는 혜택을 소비자가 필요로 하게끔 새롭게 시각화하고 접근을 하는 다양한 문화 마케팅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뭐 제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점들을 보면 확실히 브랜딩과 마케팅 일타 강사다운 전달력이 아닐까, 인사이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네. 점점 더 멋있다. 네. 진짜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간에 좀 소개해주신 CEO들하고도 좀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브루노 마스. 브루노 마스요? 브루노 마스. 마스랑 뭐 네. 인연이 있는 건가요? 아는 사이일까요? 정태영 부회장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유명한 히트곡이 되게 많은 빌보드의 아주 입지전적의 가수로 현재 진행형 올라운드 최고의 아티스트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아티스트가 올해 내한 공연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뭐 공연 홍보하는 느낌이 들어 죄송한데 뭐 날짜까지 다 얘기하긴 그렇고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6월달에 5만 명씩 이틀 동안 10만 명 규모로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잠실에서요? 쌤 가시겠네요? 글쎄요, 티켓을 구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구할 수 없으면 뭐 나중에 뭐 후기를 봐야겠죠. 두 번째 내한 공연인데요. 2014년도에 오고 9년 만에 다시 내한을 했다고 합니다. 2014년도만 해도 이제 막 태동했던 슈퍼스타의 탄생이었다면 지금 현재 입지전적의 슈퍼 아티스트가 되었죠. 그리고 이번 두 번째 내한 공연을 바로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공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9년 전에 정태영 부회장이 페이스북, 메타에 SNS에 올렸던 글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 두 번째 키워드의 내용으로 꼽아봤는데요. 9년 전이요? 네. 9년 전이면 2014년 맞나요? 네네. 어떤 글을 올렸어요?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요즘 어떤 해외 가수가 한국에 공연을 한다고 해서 예. 우리 현대카드에 연락을 주었다. 한국의 최초 공연이라 공연 완판이 너무나 확실한 아티스트인데 예전 같으면 내가 당연히 슈퍼 콘서트로 진행을 했지만 이제 우리 슈퍼 콘서트에도 영원히 깃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패스했다. 인기는 최고지만 아직은 젊고 앨범도 몇 장 없는 분이라 울림이 작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울림이 작을 것 같아서 이 다음에 꼭 깊어지면 꼭 초대하려고 라고 설마 글을 남겼습니다. 이 소울과 울림 그쵸. 이게 설마 그 MC 가연도 부분인가요? 느꼈던 것처럼 예. 브루노 마스를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어떡해. 그렇죠. 결국 이 브루노 마스가 나중에는 두 장의 정규 앨범만으로 그래미 후보에 18번이나 오르게 되는 입지전적의 아티스트가 되었고요. 울림이 좀 생겼네요. 그렇죠. 울림이 매우 생겼죠. 매우 울림이 생겼고 재작년에 음성 SNS 클럽하우스에서 정태영 부회장이 이제 브루노 마스였다라는 걸 실제로 밝혔다.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브루노마스 측에서 내한 공연의 파트너로 현대카드한테 좀 요청을 했었고 현대카드 정 부회장 측에서 약간의 좀 애둘러 거절을 한 내용이었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당시에 영혼이 깃든 아티스트는 누구였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오늘 방송 전에 저희 작가님, 최 작가님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작가님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폴 맥카트니. 폴 맥카트니. 영혼이 아주 풍부하신. 이 울림이 울림이 아주 제대로신. 네네. 이틀 뒤에 폴 맥카트니의 내한 공연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또 울림과 소울의 주제로 생각하면 또 그분이 더 적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당시에는 어렵게 성사가 됐던 폴 맥카트니의 공연이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가 맞물리다 보니까 아깝게 거절을 했던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하고자 SNS 글을 올렸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정태영 부회장이 또 다시 한번 소회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리꾼들의 반응이 좀 담담하게 읽어보면요. 이제 드디어 울림이 생긴 거냐? 드디어 영혼이 깃든 모양이다. 이제는 용서해드리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브루노 마스의 한국행을 반겼습니다. 실제로 정태영 부회장이 SNS에 숙명의 슈퍼 콘서트 구원을 간청하였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5만 명 공연 2회 콜드플레이와 같은 콜드플레이도 예전에 공연을 했었거든요. 역대급 사이즈의 슈퍼 콘서트 엄청난 스테이지 기대하세요. 라고 글을 올려. 이 나라에서 떳떳하기 위해서 흑역사를 본격 인정한 꼴이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통해서 쌤 우리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 그렇죠. 울림을 가지자 이런 걸까요? 뭐 그렇게 쓰면은 저희 작가님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나름 짜내고 짜내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결국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혁신을 보여주는 CEO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실수를 통한 담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런 문화 마케팅을 대부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부분 기업들의 기존의 행태였습니다. 그냥 뭐 서포트 해주고 사인회를 열어주고 뭐 좋은 제공을 해주면 그냥 우리가 알려지는 걸까? 이런 일회성에 가까운 문화 마케팅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잘 증명한 대본인데요. 그 밖에도 뭐 CEO 정태영의 그간의 행보들을 보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혁신을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융권에서는 대부분 보수적이니까 복장이라든지 CEO의 행동이나 모습들이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실제로 청바지를 입고 노타이 차림으로 출근을 했다거나 제품인 카드도 카드 옆면에 색을 넣고 카드 등급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세로 카드의 어떤 디자인을 했다거나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새롭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구성원들이라면 다른 카드사의 구성원들이라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걸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혁신으로 이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반응을 이끌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이런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혁신은 실제로 많은 좀 업계 내에서도 그렇고 타 업종에서도 많이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말보다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는 분 CEO 정태영 부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CEO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나요?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은 좀 CG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 약 10여 년 전에 좀 지방의 한 고등학교 학생분이 이제 정태영 부회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메일 편지의 내용을 주고받은 내용이 온라인상에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많은 회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 MZ세대가 된 그 고등학생분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경상도의 어디 고등학교 다니는 고1 학생입니다. 제가 사장님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혁신, 창의, 10대로서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다. 사장님의 생각으로 듣고 싶다.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세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화면에 보시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건가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배우는 게 과연 좋은가? 두 번째 질문, 혁신과 창의는 어떻게 발현되는가? 세 번째 질문은 CEO의 하루 어떤가? 하루 몇 시간 주무시고 몇 시간 일하냐? 당돌할 수도 있는 이런 질문을 받아들인 정태영 부회장이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나도 또래 자녀가 있는 입장에선 이걸 그대로 지나쳤다간 안 될 것 같다 해서 좀 바쁜 관계로 매번 편지를 주고받을 수는 없지만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심성의껏 하겠다라고 해서 장문의 답신이 나왔던 것도 저 답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알려주세요. 실제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학 배우는 게 좋냐? 경영학 전공 반대다. 경영학 교수가 목표가 아니라면 학부에서는 문화, 역사, 경제, 수학, 물리학, 공학 등
기초적인 학문 위주로 학습을 한다면 자신의 세계를 넓혀서 세계관도 갖춰지고 본인의 인사이트를 기를 수가 있을 것이다. 경영학은 나중에 석사로 배워라. 라고 했고요. 네. 혁신과 창의의 마인드는 자기 일에서 열정을 갖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재미있어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찾아온다. 저희 방송국 PD님 같은 느낌이네요. 이 정도면 되었어라고 하지 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자세가 있으면 감사하게도 새로운 생각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실제로 저희 PD님이 정말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재밌게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CEO의 하루가 어떠냐라고 했을 땐 하루에 5시간 잔다. 잠이 부족해서 주말에 몰아잔다. 식사 약속 안 좋아한다. 점심 저녁 회사에서 혼자 먹는다. 점심 약속 진짜 싫어한다. 2시간 날아가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라고 솔직담백한 피드백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을 했습니다. 뭔가 되게 답변을 들어보니까 네. 전형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네. 진짜 그의 주관과 가치가 담긴 답변이고 신선하고 좀 솔직해 보여서 맞습니다. 좋은데요? 맞습니다. 오. 실제로 되게 좀 직설적일 수도 있지만 네.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MZ세대인 사회초년생분들이나 대학생, 고등학생분들이 이러한 이메일의 내용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전달했다라는 점은 확실히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현대카드에서 일하면 이런 조직 문화의 CEO나 경영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나라는 인상도 줄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이러한 에피소드도 하나의 마케팅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구직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네. 높은 연봉, 좋은 조직 문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고려하게 될 텐데 네네. 카드업은 당연히 연봉도 높고요. 되게 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메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게 해서 PPT를 폐지시키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정말요? 그리고 사원급이 보고를 하면 사장단이 결제하는 게 채 12시간이 걸리지가 않는 빠른 의사결정의 회사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Z세대가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직접적인 포부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일화를 통해서도 경영인의 좀 요즘 시대에 맞는 경영인의 참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마지막 키워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정태영 부회장 정말 이렇게 듣고 보니까 고민부터 노력, 행동까지 다방면으로 하는 정말 참된 경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찬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오늘 CEO는 CEO 개인의 태도보다는 네. CEO가 이 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혁신과 되게 다채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